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회복을 응원하는 도박중독 상담사 도박잡입니다. 이번 영상도 도박중독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 속 주인공의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이 더 성장하고 단도박과 회복을 선택하는 길에 힘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봅니다. 그리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회복을 선택하신 이 사연의 주인공처럼 여러분도 회복하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회복을 위한 한 걸음을 가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회복의 길을 가고 있는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처음 도박을 접한 건 결혼 후 아내가 임신하고 난 후였습니다. 맞벌이를 하다가 임신 후 집에서 생활하면서 다투는 일이 많아졌고 그때 지인에게 사설 토토를 소개받았습니다. 월급 이상의 돈을 많이 가져다 주면 싸우지 않겠지, 날 존경하겠지 라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합법 토토를 해본 적 없었는데 한두 번 돈을 딴 이후로 저는 도박 중독의 수렁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그 후로 제 생활은 온통 도박뿐이었습니다. 그동안 토토를 모르고 살아온 게 바보같이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쉽게 돈이 벌리는구나, 뭐하러 한 달 열심히 일해서 300만원 월급 받고 사나 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워낙에 운동을 좋아했고 스포츠에 지식도 많아서 토토가 쉬웠고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당연하게 초심자의 행운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몇 주 지나지 않아 모든 돈을 탕진하고 생전 받아본 적도 없는 현금 서비스를 받았고 따면 갚고 잃으면 다시 받고를 반복하다가 그마저도 다 잃어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게 됐습니다. 신용은 좋았기에 수천만 원이 1금융권에서 대출이 나왔고 그 돈으로 크게 베팅을 했습니다. 200만 원 잃고 따는 건 돈으로도 안 보였고 내가 하는 행동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쉽게 돈을 버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으로 신나게 토토를 했습니다. 손에 쥐어본 적 없는 수천만 원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사라져 버렸고 그때부터는 잃은 돈을 어떻게든 찾아야겠다는 생각과 그러기 위해 더 도박을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들어주신 제 명의 예금과 보험을 담보로 7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계속 도박을 했습니다. 전국으로 출장을 다니는 일이 많았는데 출장을 가서 낮에는 거래처를 돌고 밤에는 모텔에서 도박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고 수천만 원을 잃었을 때 저의 도박 사실을 처음으로 부모님과 형제가 알게 됐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아들의 도박 소식에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실수라 생각하고 모든 것을 이해해 주셨고 채무도 다 변제해 주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내에게는 도박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도 모든 걸 사실대로 털어놓지 못하였고 죄송한 마음이 생긴 건 그때 잠깐뿐이었습니다. 오로지 잃은 돈을 다시 따야겠다는 생각과 어떻게 하면 토토로 돈을 딸 수 있을까라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결국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다시 도박을 했습니다. 잃은 돈이 많으니 큰 돈으로 시작해야 만회할 것 같다는 생각에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땅을 담보로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토토를 했습니다. 베팅을 하는 금액은 커져갔고 크게 따고 크게 잃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1억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은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사라져 버렸고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예금과 적금 전부를 다 해지하여 그 돈까지 다 잃고 말았습니다. 부모님과 형제들은 다시 한번 제가 도박을 했다는 것과 그 돈을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땅을 담보로 받았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고 분노했고 제 도박 문제를 아내에게도 알리게 됐습니다. 부모님과 장인 장모님께 무릎 꿇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겠노라 굳게 다짐하며 이제는 정말 도박을 하지 않아야겠다는 마음 먹었습니다. 제 가정을 지켜주시려고 하셨던 부모님께는 저의 이혼을 걱정하셔 이번에도 채무를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 후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를 하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다시 또 도박을 했습니다. 스스로 명분은 돈을 벌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번 부모님께서 빚을 다 갚아주셨을 때 2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오픈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나 큰 돈을 갚아주신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에 이 정도 금액은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에 오픈하지 못했던 것인데, 이번에는 그 돈을 갚고자 하는 마음이 다시 도박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도박을 하기 위해 이유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갓난아이를 키우는 아내를 두고 일 때문에 지방에 가야 한다며 지방으로 가 모텔에서 하루 종일 도박을 했습니다. 아내가 결혼 전 모아둔 2천만 원을 사업자금으로 받아서 도박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고정적 수입이 없어져서 신중하게 도박을 했고, 어머니께서는 30년 결혼생활 동안 모으신 돈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셔서 가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갚지 않아도 좋으니 제발 도박하지 말고 생활비만 벌어서 쓰라고 아들을 배려해 주셨는데, 그때도 저는 계속 도박을 했습니다. 가게를 유지하면서도 물품 대금을 결제해야 한다는 말로 거짓말하며 돈을 융통하여 도박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사업자금은 이미 다 잃은 상태였고, 카드 대출로 수천만 원 대출받아 그 돈으로 도박을 했습니다. 그 돈마저 다 잃고 지인들에게도 거짓말하며 돈을 빌렸습니다. 평판이 좋았던 저에게 지인들은 쉽게 돈을 빌려주었고, 그때부터 빌린 모든 돈을 도박하는 데 썼습니다. 지인들에게 돈 빌린 것을 아신 부모님께서 다시 도박하는 걸 아셨고, 이제는 다 갚아주시지 못하시겠다며 7천만 원을 갚아주시고 나머지는 아파트를 줄여서 이사를 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변제를 했습니다. 처음 한국 도박문제 예방치유원을 다니게 된 건 그때였습니다. GA도 몇 번 참석하며 꾸준히 상담을 다녔습니다. 경기 북부센터에 다니며 상담 선생님을 만나 처음 속내도 털어놓고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손에 이끌려 억지로 다니게 된 저는 여전히 도박을 하고 있었고, 도박을 끊겠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GA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한심해 보였습니다. 나는 지금 빚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그들이 해결해 줄 것도 아니고 지금 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뭐하러 듣고 있냐는 생각에 핑계를 대며 GA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다니던 상담도 내가 계속 도박을 하고 있으니 미안함과 죄책감에 더 이상 받지 않았습니다. 도박빚이 다시 5천만 원을 넘어갔을 때 할머니께 울며 부탁을 드려서 할머니가 갚아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께서 가게에 오셔서 솔직하게 빚이 얼마인지 다 털어놓으라고 말씀하셨고, 금액을 다 적은 저에게 아버지께서는 가족들 모르게 할 테니 남자 대 남자로 약속하자고, 아버지와 아들이 아닌 남자 대 남자로 약속하고 도박 끊어버리라고 하시고는 약 8천만 원의 돈을 갚아주셨습니다. 아버지 아들인 너는 할 수 있다고, 넌 충분히 할 수 있는 놈이라고 저를 격려하고 믿어주셨습니다. 할머니와 부둥켜 안고 울었고, 아버지 앞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참회의 눈물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기백만 원의 빚을 오픈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오픈하지 못한 심정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 스스로가 오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도박과의 끈을 어떻게든 이어가고 싶었었나 봅니다. 그리고는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거나 아내와의 갈등이 심해지면 그 기백만 원의 빚을 갚고자 하는 명목으로 다시 도박을 했습니다. 한 번만 더 도박을 하면 이혼하고 아이들도 만나지 않게 하겠다는 아내와의 통보를 받고도 도박을 하다가 아내에게 걸려서 집을 나갔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무작정 도망쳤습니다. 현금 50만 원과 속옷 몇 개 가방에 넣어서 무작정 부산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라는 생각에 정말 죽어버리려고 수없이 생각했지만 때마다 슬퍼하실 부모님 생각에, 그리고 용기가 없어서 죽지 못했습니다. 어떻게든 3천만 원만 마련하여 돌아가자, 그러면 아내가 이해해 줄 거야 라는 말도 안 되는 합리화를 하며 한평 남짓한 골방에 박혀 도박을 했습니다. 2,600만 원까지 불어났던 돈은 3천만 원을 채우지 못했고 한 달 만에 거짓골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족들의 판단에 따라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2달간의 정신병원 생활은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 그리고 체력적으로 도박을 끊겠다는 의지와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가족들의 소중함도 절실히 느꼈습니다. 1년 정도 성실히 단도박하며 생활했지만 다시 토토를 했습니다. 1년 정도 단도박했는데 1, 2만 원은 괜찮겠지라고 합법 도박을 시작한 게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집에 있는 모든 애물, 금, 차 등
돈 되는 것은 다 팔았고 돈을 빌려줄 만한 지인들 모두에게 돈을 빌렸고 일수, 사채, 핸드폰, 상품권, 콘텐츠 등 빌릴 수 있는 건 전부 빌려서 도박을 했습니다. 아내에게 걸려서 이혼 서류가 식탁에 놓이기 시작했고 이혼하지 않는 대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머리를 바리깡으로 밀리고 아내에게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고도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도박한 것을 아내에게 걸렸고 저는 다시 집을 나갔습니다. 직장생활 8개월 하여 직장인 대출이 또 3천만 원 넘게 나왔고 전주에서 고시텔에 박혀 매일매일 도박을 하며 돈을 다 잃으며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2달 만에 대출이 지인들에게 또 빌리고 사채도 또 받고 약 5천만 원의 빚을 지고 부모님의 설득에 또 용기가 없음에 죽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젠 정말 도박이라면 지긋지긋했습니다. 한 번만 더 도박을 하면 죽어버릴 거라 다짐했습니다. 나 같은 쓰레기는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빚을 갚아가며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데 40이 넘어서 월 300만 원 이상을 주는 직업을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당장 생긴 5천만 원의 빚을 갚아야 했고 그래서 오토바이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9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좋아하는 일이며 취미생활은 사치라 생각하고 한 달에 6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하루에 11시간 이상 오토바이 배달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참고 인내하며 버텼는데 저는 또 도박을 했습니다. 한 번만 더 도박을 하면 가족들과 부모님, 형제들도 저를 버리겠다고 했는데 9개월 만에 다시 그 짓을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내와 이혼하고 아이들과 떨어지는 게 아내와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 길이겠구나, 도박은 죽어야 끊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 길로 저는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고 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 행동을 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저는 12년 동안 도박 중독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 모든 행동들이 도박을 하기 위한 구실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 아내에게 돈을 가져다 주려고 도박을 시작했던 것, 빚이 남아있어서 도박을 했다는 것 등 제가 도박을 했던 모든 것은 그저 핑계에 불과했으며 저는 1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나는 한 번도 도박을 끊으려 간절했던 적이 없었던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박을 절대로 제 의지로 할 수 없으며 참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단도박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고 이 병을 치유하려면 가족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2달간의 병원 생활을 마치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문을 두드렸고 치료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일을 공동체 생활을 하며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웁니다. 공동체 생활을 한다고 도박을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저는 도박에 취약한 도박 중독자이고 여전히 하루에도 몇 번씩 도박의 충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언제고 다시 도박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저는 단도박을 해야만 하는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살기 위함입니다. 도박을 하는 저의 미래는 2가지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자살하거나 또 도망쳐서 거지같이 살면서 또 토하고 있거나 저는 도박한다면 이 2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꼭 단도박을 할 것이고 그 힘을 공동체와 상담을 통해 기르고 있습니다. 도박 앞에는 한없이 약한 저이기에 이제는 맞서려고 하지 않으며 감히 끊었다는 표현도 쓰지 않고 평생 관리하며 살겠습니다. 저의 30대는 온통 도박뿐이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그 소중한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지 모릅니다. 아이들은 10살이 넘었고 부모님도 그리고 아내도 머리에도 흰머리가 가득합니다. 다 저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서두르거나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하루 단도박하며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며 소중한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쓰레기 같은 저를 아직도 믿어주는 지인들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중앙센터 선생님들, 이제는 가족이 돼버린 다시 맑은 치료공동체 식구들, 그리고 존경하는 경기 북부센터 선생님, 못난 자식 때문에 속이 까맣게 타버린 부모님과 형제들, 처갓집 식구들과 장인 장모님, 그리고 남편 잘못 만나 속이 없어져 버린 아내와 아이들, 평생 단도박을 유지하여 이 모든 이들에게 당당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과 같이 많은 분들이 도박 중독을 단순히 의지 문제로 보고 치료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박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그리고 그 치료는 치료기관을 위한 것이 아니며 가족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자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있어야지 가족과의 삶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도박 중독, 잦은 재발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단도박과 회복에 많은 분들이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단도박과 회복을 위한 용기 있는 도전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박잡이도 노력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회복을 응원하는 도박중독 상담사 도박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